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었죠. 근데 이번 시간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이제 그 후에 러시아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러시아에서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독립국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예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독립국들이 없었는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독립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배경을 알고서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러시아 혁명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발생되었는지를 살펴볼 거고, 이제 핵심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핵심 용어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뭐 소비에트 정부, 코민텔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이제 192페이지 그리고 193페이지를 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살펴보면 이제 내용 정리에 혁명 전 러시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혁명 전 러시아는 일단 차르 중심의 전제 정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르. 자, 여기 우리 차르라는 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중간에 두 번째 줄. 이 차르는 뭐였냐면 러시아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차르는 러시아 황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차르 중심의 전제 정치였다. 그러니까 차르가 일종의 왕처럼 해서 이제 차르가 왕이 되어서 이제 정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19세기까지는 이제 농업 중심의 경제와 그리고 전제 정치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한테 힘이 있죠. 근데 당시에는 국민들한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차르한테 있었다. 그래서 19세기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말부터 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 계층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노동자 계층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고,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는데,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은 뭐였냐면,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러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우세했느냐? 일본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었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쟁 물자를 군인들이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아무래도 최우선이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물자가 부족해지고 물자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건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살기가 어렵겠죠. 민생이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빵을 달라 이러면서 일종의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위를 어떻게 했냐?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궁전으로 걸어갔어. 궁전으로 걸어가는 평화 시위를 했어요. 빵을 달라면서 너무 배고프다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 근데 이거를 러시아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군대가 발포를 합니다. 군대가 발포를 함으로써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어땠겠어? 굉장히 커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완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개혁 정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보면 차르 이제 러시아 황제가 개혁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언론 집회 그러니까 뭐 신문이나 방송 뭐 이런데 뭐 글을 쓰고 이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언론 집회 자유를 보장시켜주고 내가 시민들을 위한 의회를 설립해 주겠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의회를 설립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전제 정치를 더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힘이 점점점 커졌다는 거죠. 그 차르의 힘이. 자, 그런 와중에 러일 전쟁에서 계속해서 러시아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되고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고전을 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전쟁을 그만두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거 전쟁 해봐야 우리가 지금 민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전쟁을 이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쟁 그만둡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한 혁명이 있었으니 그게 3월 혁명입니다. 3월 혁명. 자, 그 3월 혁명 가기 전에 이 피해 일요일 사건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걷고 있는 거야. 걷고 있는데, 근데 이 차르의 친위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황제의 친위대가 있었겠지. 일종의 군대 같은 게 발포를 합니다. 발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불만이 점점 누적이 되었다, 축적이 되었다라는 거고. 자, 이런 불만들이 쌓여서 새롭게 3월 혁명이 발생합니다. 3월 혁명. 또 그 배경부터 살펴보면 자, 1차 세계대전에서 계속해서 져요. 계속해서 지고 그리고 시민들이 어려워져요. 민생이 어려워져. 이제 오죽하면 빵을 달라고 그렇게 궁전으로 그런 시위를 했겠어. 그치? 자, 이때 주도를 3월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노동자와 병사 그리고 소비에트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소비에트는 뭐냐면 평의인데 쉽게 얘기해서 모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임인데 그 노동자와 병사 소비에트가 주도를 해서 우리 전쟁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또 혁명을 일으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 니콜라이 2세가 퇴위를 합니다. 니콜라이 2세는 차르예요, 차르. 그래서 이 러시아 황제가 퇴위를 하게 되고 이 결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여기 나와 있죠. 임시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3월 혁명 이후로 임시 정부가 만들어져요. 임시 정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시민들의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정식적으로 세워진 정부는 아니고 임시로 만들어진 이런 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3월 혁명이 일어난 배경 자체가 전쟁을 그만하자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이 임시정부의 목적은 아무래도 전쟁을 그만둬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전쟁을 그만뒀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피해 일요일 사건 발생의 배경 보면은 여기 그 당시 그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고 핍박받고 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경멸도 당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인권도 이제 누리지 못하고 이제 그 배고픔에 빠져서 했는데 그렇게 평화 시위를 했는데도 발포를 하니까 이제 엄청나게 불만이 많이 쌓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해서 2월 혁명에 세워진 임시정부가 상식적으로 전쟁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이 임시정부도 전쟁을 그만두지 않아서 사람들이 전쟁을 그만둬야지 왜 그만두지 않느냐 해서 또 일어난 혁명이 11월 혁명입니다. 11월 혁명. 이 11월 혁명은 분명 3월 혁명으로 인해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이제 전쟁을 그만둬야 되는데 전쟁을 지속하는 거야. 지속하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커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주도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레닌입니다. 레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레닌이 주도해서 볼셰비키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요. 여기서 이제 볼셰비키는 뭐냐면 다수당이에요. 다수당.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많은 이제 의원 수를 차지한 정당을 다수당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볼셰비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임시정부가 붕괴돼요. 임시정부의 취지는 전쟁을 그만두자고 만들었는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니까 이 11월 혁명으로 인해서 임시정부를 붕괴시켜 버립니다. 붕괴시키고 새롭게 정부를 수립하는데 그 정부 이름이 뭐였냐면 소비에트 정부입니다. 소비에트 정부. 소비에트 정부가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
자, 그 소비에트 정부가 생기고 나서 그럼 소비에트는 이제 그럼 뭘 해야 될까? 임시정부가 하지 못했던 거를 해야겠죠. 그쵸? 임시정부가 하지 못했던 게 뭐였죠? 전쟁을 그만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 소비에트 정부는 전쟁을 멈추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레닌이란 사람이 정책을 몇 가지를 펼쳤어요. 이제 그중 하나가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이 강화조약을 체결했다는 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전쟁을 멈추겠다는 강한 의지예요. 전쟁을 그만하겠다. 그래서 이런 독일과 같은 강대국들과 이런 동맹국들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을 멈추자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개혁은 뭐 토지라든지 땅, 그러니까 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업 이런 것들을 국유화하게 됩니다. 국유화. 자, 국유화라는 게 좀 어렵죠. 국유화는 뭐냐면 나라 국자에 소유할 때 유인데 나라가 소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라든지 산업 이런 기업, 요즘 이제 기업 같은 것들을 이제 나라 걸로 만드는 어떤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 걸로 만든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사회 시간에 배우겠지만 모든 걸 이렇게 국유화시키면 아무래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구조상.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경제난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게 돼요. 나라가. 그래서 이제 신경제 정책이라고 해서 여기 가로치고 NEP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거예요. 일부 도입해서 이제 경제난을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우리가 이제 소련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쵸? 근데 소련이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뭐의 줄임말이냐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게 너무 길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소련이라고 부릅니다. 소련. 아까 소비에트 정부를 세웠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이제 다른 주변 국가들과 함께 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한 15개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줄여서 소련이 성립되었다. 자, 그 후에 소련이 성립된 후에 이제 레닌이 죽게 돼요. 레닌이 죽게 되고 그 레닌의 뒤를 이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탈린. 자, 스탈린이라는 사람도 아마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스탈린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독재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독재라 해서 이제 뭐 나라의 어떤 안 좋은 것만은 한 건 아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을 시킨 면도 있어요. 하지만 스탈린에 반대하는 반대파를 탄압하고 심지어는 숙청까지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권을 유지하고자 그런 독재 체제를 강화시켰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민테른과 사회주의 확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과서 193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1917년 3월 러시아의 노동자와 병사 대표들이 소비에트를 구성하여 차르를 몰아냈다. 자, 이거는 정답은 5죠. 5. 자, 2번. 소비에트 정부 수립 후에 레닌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 활동을 인정하는 등의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다. 자, 이거 무슨 정책이죠? 그렇죠. 신경제정책이라고 했었죠. 신경제정책. 그래서 영어로 NEP라고 한다고 했습니다.